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김수용 감독의 대표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수용 감독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작가로서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장 왕성하게 연출 활동을 해온 감독입니다. 김수용은 일정한 장르적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던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김수용 감독은 가장 많은 문예 영화를 연출한 거장이었는데요. 현진건, 염상석, 이호석, 김동인, 이광수, 이청준, 최인호 등 한국 문학사에 등장하는 당대 최고 작가들의 작품 50여 편을 영화함으로써 가장 문학적인 영화 감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김수용의 문예 영화는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이 주로 소설의 주제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소설을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측면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또한 김수용 감독은 안개, 야행, 화려한 외출, 만추 등 한국 영화사 속의 대표적인 실험적 성향이 강한 모더니즘 계열의 영화를 꾸준히 연출하면서 한국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김수용 감독은 영화의 문법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순전히 독학으로 영화를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스토리와 대사 위주의 한국 영화와는 달리 영화적 표현에 주력하는 작품을 만들므로써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김수용 감독은 평소 영화는 영상의 특징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한다. 영화를 구성하는 절반은 기술이며 나머지 절반은 예술이다. 와 같은 모토를 가지고 이를 자신의 작품 세계에 반영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김수용의 작품 세계는 주제나 스토리보다는 색채의 아름다움과 세련된 구도 등 미장센에 치중하면서 마치 영화를 시처럼 연출하는 이른바 시네 포엠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김수용 감독은 28년 동안 100여 편이 넘는 영화를 만들 정도로 전형적인 다작 감독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작을 하는 감독들이 상대적으로 작품의 질이 떨어진 것과는 달리 질적인 면에서도 고른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다작 감독이 영화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김수용이 연출한 영화는 그것이 흥행성이 있는 상업영화든 문학적 짙은 문예 영화든 실험적 형식으로 가득 찬 모더니즘 영화든 관계없이 동시대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영수의 단편소설을 영화한 갯마을은 문예 영화가 확고한 장르를 자리 잡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김수용을 작가 감독으로서의 반열에 올려준 영화입니다. 남도의 작은 갯마을을 무대로 남편 없는 과부로서 스스로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강한 여성들의 삶을 그린 갯마을은 빼어난 영상미와 서정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노을 지는 바닷가의 풍광을 멀리서 롱숏으로 잡아낸 카메라는 당대 한국 영화의 미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소년가장 이윤복 군의 눈물겨운 수기를 각색한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김수용 감독의 필모 중 최고의 흥행작입니다. 도박에 빠진 아버지와 가출한 어머니를 대신해 세남매의 가장이 된 소년의 삶을 밀도 있게 그려내어 서울 인구가 300만이었던 1964년 29만 명을 동원하는 큰 대중적 성공을 거두면서 제2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김수용 감독은 아직 아동영화라는 장르가 생소할 때 아동영화는 단순히 아이들이 출연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 아이들 이야기를 성인들도 함께 공감하며 감상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만들게 됩니다. 김수용은 그 후 사격장의 아이들 등 8편의 아동영화를 더 만들면서 아동영화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여줍니다. 만추는 김수용 감독의 100번째 작품으로서 이만희 감독의 최고의 작품인 만추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이만희 편을 소개하면서 만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필름이 소실된 만추는 많은 감독들에 의해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김수용 감독은 이만희 감독하고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하도 기자들이 둘 사이를 라이벌이라고 싸움을 붙여서 소원하던 참이었답니다. 그때 만추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김수용 감독이 이만희 감독에게 악수를 청하고 화해했다는 에피소드는 유명하죠. 이후 김수용은 이만희에 대한 우정의 상징으로 만추를 리메이크합니다.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영화한 안개는 한국 모더니즘 영화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영화의 모더니즘적 실험이라고 불릴 만한 안개는 1967년에 개봉되어 한국 영화를 외면하던 지식층 관객들에게 우리 영화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화에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며 1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감독상을 수상한 아시아 영화제 시상식장에서는 청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근대화의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한 남성의 피로, 권태, 자아의 억압과 정신적 분열을 모더니즘 영화 기법들을 이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모더니즘 영화라는 평가가 절로 이해될 정도로 서유럽의 모더니즘 영화 문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정사 태양의 가득히를 연출한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모던한 영화 세계와 지난해 마리앵바디에서 시간성을 극한으로 실험한 알랭 레네의 유럽 모더니즘 영화 문법을 한국적 감수성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한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할 야행은 안개의 후속 프로젝트로 기획된 작품으로서 김승옥 소설 원작의 신성일, 윤정희 주연이라는 동일한 포맷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야행은 1974년 촬영을 마쳤으나 정작 3년이 지난 1977년에 개봉되었는데요. 검열에서 퇴폐적인 정사 장면이 너무 지나치게 묘사되고 그 횟수가 많다라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9개 화면을 삭제하는 등 65분 러닝타임으로 개봉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서슬퍼런 검열로 인해 누더기로 개봉되었음에도 겨울여자, 고교 얄개 등의 뒤를 이어 그의 흥행 4위로 오르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70년대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다소 난해할 수도 있는 모더니즘 계열 영화가 관객과의 소통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영상자료원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버전은 검열로 잦은 삭제된 장면을 복원한 75분 버전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수용의 전작 안개가 물질적 안락함에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고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남성의 일탈을 위주로 그렸다면, 야행은 여성의 일탈 심리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습니다. 야행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여성 셀러리맨들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심리적 여정을 가학적 성적 일탈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무력한 일상을 벗어나려는 여성의 밤의 여정, 즉 야행을 다룬 김수용의 연출은 당시 한국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색다른 시도였습니다. 실제로 야행처럼 공격적으로 여성의 적극적인 반사회적, 일탈 심리를 그린 한국 작품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내용을 그리고 있는 야행의 형식미도 매우 파격적입니다. 불안한 여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한 사선 앵글과 상하 반전의 프레임 연출은 매우 실험적이고, 플래시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재와 과거, 현실과 환상을 병치시키는 시 공간의 활용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특히 야행은 실험영화 스타일의 정지화면, 빠른 컷을 통한 거친 편집을 통해 시각적 충격 효과를 유도하는 모더니즘 연출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배치되는 사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심리적 혼란을 유도하는 사운드 디자인 역시 야행의 두드러진 미장센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뜬금없이 공포영화에 어울릴 법한 음악을 사용하고 정사장면에 고요한곡을 삽입하며 구시대적인 젠더의식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직장 동료의 대사에 영화 러브스토리 메인 테마를 사용하는 장면은 지금 보아도 매우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김수용 감독의 영화 미학의 진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